자, 오늘은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돼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돼서 우주, 그 다음에 지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배울 내용이 먼저 별이에요, 별. 이 별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요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만, 맨 처음에 이제 우주에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헬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전 시간에서 그 우주의 시작, 빅뱅에서부터 나왔던 내용이 수소랑 그리고 나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거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우주에는 요런 녀석이 합치면 몇 프로예요? 거의 98%네요, 98%. 거의 대부분을 수소와 헬륨이 이루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구랑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 것들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 수소와 헬륨은 사실상 많이 없는, 오히려 메인이 아니고 서브죠, 서브,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여기서는 이제 사실 암기성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는 앞에서부터 큰 거, 제일 많은 거로 순서로 3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되는데, 철이 1등, Fe, 여기다 적어야겠다. Fe, 그 다음에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에 많은 게 규소, Si, 이런 순으로 이제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H. 요 순서대로 제일 많다라는 거 정도만 우리가 꼭 확인해 주고 암기해 주도록 합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메인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게 별이라는 녀석이 생겨서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생,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진짜 별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어떤 녀석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동요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요가 틀린 건 아니에요. 별은 실제로 반짝반짝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렇게 얘기하는 행성들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이는 스타일로 관측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반짝반짝이는 게 실제로 하늘에서 별을 얘기하는데, 과학에서는 거기에다가 좀 내용을 추가해서 별이라는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녀석을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녀석들이 여기 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성이라는 단계, 여러 가지 단계로 나오는데, 요 단계에서는 주로 핵융합을 꼭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 녀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2가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냐면, 별이라는 녀석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의 힘,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 자, 중력 수축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만유인력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만유인력. 세상 모든 만물은 가지고 있을 유, 거기에다가 뭘 가지고 있냐, 인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공식이 F, 만유인력이라는 힘은 G 상수에다가 R 제곱분의 M 이렇게 씁니다. 자,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사실상 지금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만류인력에 대한 힘, 그 다음에 이거는 상수, 그냥 숫자예요. 숫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녀석의 질량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거리도 지금은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녀석이 자체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만유인력. 어떻게 보면은 같다, 우리가 중력이랑 같다고 거의 보는데 요 같은 에너지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 같은 경우에는 그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질량 때문에 가운데 있는 중심 부분으로 계속해서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요. 근데 그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발생하면서 온도가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작용은 질량이라는 게 크면 중력이 세게 작동할 것이고, 질량이라는 게 애초에 작은 별이었다면 중력이 세게 작용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어쨌든 뭐 질량이 작던 크든 간에 질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발생을 하고, 맨 가운데 중심부 부분부터 온도가 차츰차츰 올라가기 시작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힘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힘 같은 경우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바로 핵 융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입니다. 핵융합.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 핵융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수소는 이 만들어지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소핵융합 반응은 수소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지 수소가 만들어지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수소핵융합 반응은 수소라는 녀석을 가지고 헬륨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내는, 헬륨의 원자핵을 형성하게 되는 반응이 바로 수소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바로 온도예요. 온도. 예를 들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가 달성이 되어야지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알겠지만 핵융합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거는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한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앞에서 배웠겠지만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이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그 별의 중심 부분부터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부분에서 핵융합 반응을 먼저 시작하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생기는 압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림에 적혀 있는 내부 압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림에 보면은 요게 이제 뭐 태양의 사진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태양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별들을 다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위에서의 내부 압력. 이 내부 압력은 왜 발생하는 거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힘이 바로 내부 압력이라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힘은 여기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중력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 화살표가 모두 가운데 중심 쪽으로 모여드는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면에 내부 압력은 핵융합은 중심부에 생깁니다. 그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쪽으로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왜 핵융합 반응을 하면, 왜 이 반응을 하면은 에너지라는 녀석이 발생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수소 원자핵, 요 알갱이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에요. 근데 요 녀석 4개가 뭉쳐지게 되면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뭐 레고 조각을 4조각을 붙였어요. 그러면 하나의 조각을 4개로 나누어져 있을 때 측정한 질량이랑 그 다음에 그 4개의 조각을 하나로 뭉쳤을 때의 질량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4개에 해당하는 녀석의 질량이랑 각각의 질량이랑 그다음에 그 4개가 하나의 원자 핵으로 모였을 때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는 합쳐지기 전에 각각의 4개가 질량이 조금 더 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개인 녀석이 하나의 녀석으로 만들어지면서 약간의 물론 굉장히 작은 값이긴 하지만 아주 약간의 질량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빠져나가는 질량을 뭐라 그러냐? 질량 결손이라고 불러요. 질량 결손.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게 결손, 그러니까 빠져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 양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라는 녀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유명한 식이 아인슈타인이 만든 E는 mc 제곱이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식은 뭐냐면 에너지라는 녀석이 나온다. 근데 그 에너지라는 녀석은 질량의 변화량, 바로 여기서는 질량 결손을 얘기합니다. 4개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졌을 때에 빠져나간 양의 질량만큼 그 질량에다가 그 다음에 c,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을 곱해준 만큼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확한 값을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4개랑 요 하나랑 뭉쳐졌을 때랑 질량의 차이를 조사해 보면 굉장히 근소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거의 무의미할 정도의 굉장히 작은 값이긴 한데 빛의 속도가 너무 커요, 값이. 거기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값을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곱한 이 에너지라는 값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 융합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별이라는 게 반짝반짝 빛을 스스로 내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별이라는 녀석이 작용하는 힘이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에너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중력이라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핵융합 에너지, 여기에서는 내부 압력이라는 힘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가지 힘에 의해서 별이라는 녀석은 살아갑니다. 요 2개의 힘이 밸런스가 잘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별이라는 녀석은 그 다음 단계 혹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미리 짚고 가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질량만 있으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별이라는 녀석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 별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작동이 되는 에너지가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계속 작동해요. 끝까지. 하지만 핵융합이라는 거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어떤 조건이었죠? 온도였어요. 온도. 핵융합을 하기 위한 온도, 필요한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가 만족이 되어야지만 발생하는 에너지라는 거.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 마치 게임에서 따지면은 패시브 스킬 같은 느낌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딱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온도가 만족됐을 때 액티브 스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2개의 힘이 어떻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느냐가 별의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왜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인생 짧고 굵게 살아라, 아니면 그 반대말로 이건 되게 약간 나쁜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얇고 길게 살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의 일생도 이렇게 딱 2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식으로 짧고 굵게 사는 별의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얇고 길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별이 생기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가장 첫 단계. 자, 맨 처음에는 가스구름이 형성된다고 나와 있어요. 가스구름. 여기서 얘기하는 요 가스라는 녀석은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작은 이제 티끌, 먼지, 아니면 이제 수소 같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 곳에 이제 모이는 거죠. 모여서 성운이라는 녀석을 만든다.
여러분 이제 성운, 별 성자에 이제 구름 문자를 붙인 건데 우주에 난데없이 구름이 있을 리는 없고 물질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더 오밀조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마치 뿌옇게 구름처럼 보이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운이라는 곳 자체가 서로 물질과 물질들 사이, 요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겠죠. 이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서로를 끄집어 당기는 아까 얘기했던 만유인력이라는 공식에서 요 분모에 들어가 있었던 거리의 값이 굉장히 작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값은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운에서 물질들이 하나 둘씩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뭉쳤다라는 거는 또 질량도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질량이 커지면 마찬가지로 만유인력이 커지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물질들이 뭉치다 보면은 드디어 원시별이라는 상태에 다다르게 돼요. 원시별이라는 상태. 자, 원시별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별이라고 부르는 크기는 아닌데 요 정도의 이걸 이제 비유를 한 거지만 이제 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아직까지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힘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수축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만약에 그 에너지의 방향을 우리가 화살표를 표현을 한다면 요런 방향이 되겠죠. 그죠? 중심부로 쫙쫙쫙쫙 쪼그라드는 요런 방향의 힘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가운데 부분의 온도는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이겠죠. 쫙쫙쫙쫙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 온도가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에는 아직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두 가지 힘이 있죠. 별의 일생에서 별의 인생을 좌우하는 두 가지의 힘. 하나는 중력 수축 에너지, 그리고 하나는 핵융합 에너지였는데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여기서는 아직 중력 수축의 에너지는 존재를 하고 있지만 1000만 켈빈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핵융합 반응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런 상황의 별을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수업 시작하기 앞부분에 별이라는 녀석은 스스로 핵융합 반응을 해서 빛을 만들어내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인 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별이 탄생했대요. 드디어 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에 도달을 해서 핵융합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시작하는 단계, 예를 들어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단계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계열성.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은 어떤 식이냐? 이제 드디어 수소를 가지고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수소를 가지고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압력이라는 힘도 생기기 시작하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주계열성이라는 별의 그림을 이제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아까보다 이제 모양이 많이 커졌죠. 주변 애들이 더 달라붙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쪽으로 중력이라는 에너지는 쫙쫙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가운데 부분에서 진행하는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내부 압력이 바깥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요 파란색 힘, 우리가 이제 중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힘이냐 라는 것과 이제 핑크색 힘, 바로 핵융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힘이냐, 요 두 가지의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서로 똑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쪼그라들려는 힘이랑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려는 힘의 세기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그대로 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별의 크기가 쪼그라들려는 힘과 퍼지려는 힘이 밸런스가 딱 맞다 보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태를 굉장히 안정적이다 혹은 안정적인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요런 주계열성의 단계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별의 전체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르고 있을 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주계열성은 별의 인생 전체에서 거의 한 90% 정도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 주계열성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태양이라는 녀석도 요 주계열성 단계예요, 지금은. 무슨 말 되나? 그래서 주계열성이라는 단계가 요런 단계구나 라는 거 우리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계열성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코스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적색 거성, 앞에 그림에서 살짝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적색 거성이라는 단계로 이제 가는 애들도 있고, 반면에 초거성 이라는 별의 단계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위의 코스냐 아래 코스냐, 어떤 코스를 밟느냐는 이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 녀석이 그냥 랜덤하게 위의 코스 아래 코스 중에 골라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애초에 이 녀석이 별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까지가 이미 이 녀석이 어떤 단계로 갈지 다 정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해놨냐? 바로 질량이에요. 자, 태양이라는 녀석은 아는 학생들은 또 알겠지만 별 중에서 별이라는 녀석들만 다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태양은 그렇게 크고 덩치가 막 이따만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약간 왜소하고 좀 작은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이라는 녀석은 위 코스로 갑니다. 위 코스. 적색 거성의 코스를 밟게 돼 있어요. 그럼 위의 코스는 어떤 애들을 가는 거냐? 일반적으로 질량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 작은 녀석, 혹은 태양이랑 굉장히 비슷한 동급의 레벨, 그런 애들은 위의 코스로 밟게 돼요. 반면에 이 아래쪽 코스 있죠. 아래쪽 코스는 기본적으로 태양이라는 녀석의 막 10배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애들은 아래쪽의 코스를 밟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애초에 별이라는 게 딱 생겼으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질량이라는 게 변할 해프닝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그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하냐 아니면 태양보다 10배보다 더 큰, 혹은 10배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고 무거운 녀석이냐에 따라서 위의 코스냐 아래 코스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위의 코스로 가는 경우부터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적색 거성이 되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면 바로 여기 아까 적어놓은 수소 핵융합 단계입니다. 요게 이제 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요 수소라는 녀석이 이 별이라는 녀석의 중심부에 있는 거죠. 여기 아니 뭐 이 별의 전체에 있는 거고, 중심부가 온도가 가장 뜨거웠기 때문에 이 중심부에서 먼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중심부에 있었던 수소가 헬륨으로 계속 바뀌다 보면 언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수소가 고갈이 돼요. 수소가 다 떨어집니다. 그럼 수소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한번 이제 봐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질량이 작은 별, 큰 별
자, 성운에서부터 질량이 작은 별이 생겼어요. 애초에 이제 태양이 요런 라인에 속하는 건데, 요런 애들은 위에 쪽 코스를 밟게 됩니다. 적색거성이라는 코스를 밟게 되고, 질량이 큰 별은 뭐 적색 초고성 하는데, 이제 적색자를 떼고 그냥 초고성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초고성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뭐 물론 말 그대로 초거성이기 때문에 보통 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질량이 애초에 원래 큰 애였으니까 같이 펌핑이 돼도 거성, 적당 큰 애들, 여기는 이제 뭐 울트라 사이즈로 막 이렇게 커지는 애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세하게 적색 거성의 단계를 봐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있었던 요 이제 주계열성 단계에서 적색 거성이 형성되는 요 과정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보게 되면은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4개의 수소라는 녀석을 가지고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부 압력이라는 힘이 발생해서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힘이 뻗쳐나가고 있을 거예요. 사방으로 쫙쫙 뻗어나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이드 부분에 요 중심 부분이 아니고 겉부분에 수소라고 쓰여 있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프라이팬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 프라이팬을 요 가운데 부분에만 이제 불 부분에 여기만 올려놓은 거예요. 요 부분만 이제 불에 올려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계란을 익히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뜨거워지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요 불 위에 올라간 가장 정중앙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정중앙 부분에서 요 계란을 이제 구워 먹을 수 있어. 와, 딱 계란 하니까 지글지글 잘 익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주변 부분에다가 사이드 이제 귀퉁이 요런 부분에다가 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에다가 계란을 올리면 계란이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택도 없겠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익기 시작했으니까 이 사이드 부분이 계란이 익을 때까지 되려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부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아직 사이드 부분까지는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소는 아직 사이드 부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드디어 여기 있는 수소를 다 써요. 여기 있는 수소를 다 씁니다. 주계열성 단계에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심부에는 이제 수소가 없어요. 그럼 수소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핵융합을 해야 됩니다. 뭘로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막 실컷 만들어 놓은 헬륨으로 해야 되겠죠. 이 헬륨으로 그 다음 단계의 핵융합인 뭐 탄소 같은 녀석을 만들어요. 수소 가지고 그 다음 탄소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과정을 가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수소 가지고 헬륨 만드는 게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가 필요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게 뭐 1000만 켈빈이랑 비슷한 언저리의 온도가 아니고 훨씬 더 막대한 온도를 더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이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양의 온도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순식간에 딱 하고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만들어지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지지 않고 한동안은 요 핵융합 반응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요 중심부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냐? 바로 수소가 고갈됩니다. 수소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핵융합 반응을 못해요. 왜? 그 다음 걸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기에는 1000만 켈빈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는 겁니다. 아직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로지 중력 수축 에너지만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돼요. 자, 이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륨핵이라고 적혀 있죠. 수소를 다 써서 그래요. 헬륨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아직 헬륨을 가지고 그 다음 핵융합을 하기 위해선 온도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작동하는 건 중력 수축 에너지밖에 없는 거야. 아까 얘기한 별의 일생을 좌우하는 두 가지의 힘, 첫 번째는 중력 수축, 하나째는 핵융합 에너지였는데 핵융합 에너지가 작동을 못하니까 그대로 하나의 힘인 중력 수축 에너지만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계속해서 수축만 합니다. 계속해서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이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쭉쭉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까 비유한 그 프라이팬. 그래서 그 프라이팬의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그 사이드 부분도 가운데가 더 뜨거워짐에 따라서 덩달아 다시 달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이 겉부분, 이 사이드 부분에 남아있었던 이 수소가 드디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돼 버립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가 이제 사이드가 됐기 때문에 가운데 여기 있다. 자, 중심 부분은 계속해서 수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은 오히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팽창을 해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면 이제 별이라는 녀석이 그 전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성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거성.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덩치가 더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이드 부분은 수소핵 융합 반응을 시작하면서 팽창을 하게 되고, 오히려 중심부는 헬륨 핵을 품은 상태로 수축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수소 핵융합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헬륨 핵을 가지고, 그러니까 헬륨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인 탄소 혹은 산소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별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표면적, 겉넓이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론 주결성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적색거성이 단계가 되면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진 건 맞아요. 왜요? 수소 가지고 겨우겨우 핵융합하던 녀석이 이제는 헬륨을 가지고 그 다음 탄소나 산소라는 녀석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훨씬 더 많고 뿜어낸 에너지도 많은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왜 적색이냐? 그건 바로 겉넓이가 넓어져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에너지가 많아진 건 맞지만 그 에너지라는 녀석이 표출되는 면적이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 면적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표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오히려 주기율성의 단계보다 더 낮아진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왜 적색이냐라고 한다면은 에너지가 더 많아진 건 맞지만 이 크기가 거성의 단계로 가면서 이 표면적, 겉넓이가 넓어지게 되면서 단위 면적당 표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오히려 준꼴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탄소, 산소까지 만드는 작동까지 가요. 그러면 언젠가는 요 탄소와 산소라는 녀석까지 다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헬륨 가지고 얘네들을 만들었는데 언젠가는 헬륨도 다 고갈이 됐고, 그렇다면 이 탄소와 산소를 가지고 그 다음 핵융합을 진행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수소에서 헬륨 넘어가는데 1000만 켈빈이었고, 거기서 그 다음 거는 훨씬 더 많은 온도, 거기서 그 다음 것도 훨씬 더 많은 온도였는데 이제는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훨씬 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유인력식이 뭐였어요? 거리의 제곱분의 질량의 곱. 쉽게 생각해서 거리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건데, 이 녀석의 질량이 애초에 큰 녀석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결성에서 두 가지의 코스로 갈 수 있다고 했었고, 위쪽으로 가는 적색 거성의 단계로 접어드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되게 약간 아기자기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애들이 만유인력이라는 힘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죠? 여기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녀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더 중력으로 수축을 더 해서 에너지를 막 발생을 시켜가지고 온도를 더 많이 끌어올려야지 그 다음 단계인 핵융합을 할 수가 있는데,
질량이 애초에 그렇게 크지 않은 애들이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죽는 겁니다, 별이. 그래서 이제 별이 죽으면 어떤 단계로 가냐면 요 녀석들이 이제 요 단계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에는 두 가지 녀석이 생겨요. 행성상 성운이라는 녀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백색외성 요런 녀석이 생깁니다. 요 위에와 아래가 요거는 이제 뭐 선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겉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시만요. 겉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고, 중심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색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중력으로 수축은 해요. 수축은 하는데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핵융합을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겉에 잡고 있었던 이 두꺼운 대기층 같은 녀석들이 그냥 퍼져나갑니다. 그냥 후어 하고 그냥 퍼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 중심부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질량으로 그냥 수축만 조금씩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부에는 행성의 모양처럼 생긴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백색 외성, 중심부는 수축을 계속해서 백색 외성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요런 그림이 이제 보이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 전부 다 행성상 성운이에요. 요게 뭐냐? 요 중심부에 요 보이는 요 녀석이 요게 이제 백색 외성입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큰 별이었는데, 중심부는 그냥 수축을 해서 작은 백색 외성이 되는 거고, 그 주변에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냥 여기저기에 그냥 그대로 퍼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싹싹. 그렇기 때문에 행성이 뭐 폭발을 일으키면서 터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잡고 있는 거를 놓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치 행성의 모양처럼 생겼다 라고 해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중심부에 흰색 점 같은 거는 전부 다 이제 백색 외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요 그림은 이제 초거성의 단계입니다. 초거성 단계, 우리 무슨 단계였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주계열성이라는 녀석이 위쪽 코스와 아래쪽 코스가 있었다. 자, 위로 가면은 뭐 적색거성이라는 코스, 아래로 가면 이제 초거성이라는 코스였죠. 그죠?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초거성 내부의 그림인데,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 아래쪽 코스로 갔었어요? 질량이, 어떤 애들? 굉장히 큰 애들이었죠. 그죠? 질량이 큰 애들. 질량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중력이라는 힘도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아까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요 탄소, 산소 이제 겨우 만들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갔어요. 얘네들은. 끝이야. 끝. 그런데 요 초거성이라는 녀석은 질량이라는 게 애초에 워낙에 큰 녀석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어마어마한 중력 수축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온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산소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핵융합 과정, 그 다음 과정까지도 쭉쭉쭉쭉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쫙쫙 내려갑니다. 되죠? 그렇게 돼서 어디까지 가냐? 철까지 가요. 철까지. 핵융합으로 규소, 황, 그리고 걔네들 가지고 이제 철을 만들면 이제 얘는 끝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철에서 멈춥니까? 철이라는 녀석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안정한 녀석이에요. 안정적입니다. 원소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녀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안정적인 애를 가지고 그 다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뭐 지금까지 뭐 계속 어마어마한 온도 얘기했지만 진짜로 어마어마한 온도가 필요해요.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온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온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얘는 이제 물인 거야. 아무리 덩치가 크고 질량이 커서 중력이라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초거성이라는 녀석도 이 정도의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중력의 에너지는 못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철까지만 만들고 멈추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핵융합은 이제 못하고 오로지 중력 수축만 조금씩 작동을 해서 별들이 이제 수축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 단계에 얘기했던 적색 거성은 뭐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이라는 단계로 그냥 뭐 중심부는 쪼그라들고 뭐 겉부분은 후 하고 그냥 풀어 헤쳐지는 뭔가 그런 뭔가 시시한 마감이었다면, 이 녀석은 워낙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적색 거성하고는 스케일이 다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축을 하다가 이게 순간적으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터집니다. 그 터지는 작용이 바로 초신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폭발이에요. 자, 요런 그림입니다. 초신성. 자, 초고성이라는 녀석도 이제 수명을 다하면 요런 이제 초신성의 단계에 접어들게 돼요. 초신성이 이제 우리가 이제 거대한 이제 폭발을 일으키는 건데, 약간 초신성에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철보다 더 무거운 녀석들의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그 전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철까지만 겨우겨우 만들었었는데, 이게 폭발이라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굉장히 한순간에,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밖으로 모든 게 방출되는 작업이에요. 요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초신성 폭발에서 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이 일어나면서 평소의 초고성의 내부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를 띠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우라늄, 그 다음에 뭐 금과 같은 굉장히 무거운 녀석들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만약에 이제 초신성 폭발과 같은 이런 이제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우라늄, 뭐 금, 은 이제 이런 애들은 뭐 있지도 않았겠죠, 애초에. 그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라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 집약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밖으로 순간적으로 방출을 시키면서 어마어마한 온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쓰지 말고 온도, 어마어마한 온도를 달성시키고, 그 달성된 거로 인해서 그렇게 안정했던 철을 더 무거운 녀석으로 드디어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요건 약간 이제 여담이지만, 요 초신성이 어떻게 보면은 별 하나잖아요. 요만한 이제 별 하나가 요렇게 이제 뻥 터지는 겁니다. 뻥 터지는데, 이 터지는 순간적인 밝기가 하나의 은하의 밝기하고 맞먹어요. 여러분, 이 은하라는 녀석은, 이 별이라는 게 한 평균적으로 2,000억 개 정도? 2,000억 개입니다. 이 별이 2,000억 개가 모여있는 그 집단을 우리가 이제 은하라고 부르는데, 이 은하 전체의 밝기랑 이 초신성, 이 요만한 별이 하나 뻥 터진 초신성의 밝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막 나오면서 이제 이게 딱 만들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별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별의 일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냐면, 앞에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부분, 이 그림으로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좀 하자면, 성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질량이 작은 별, 큰 별,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주계열성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소 핵융합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수소가 고갈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팽창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성의 단계들. 적색 거성은 애초에 질량이 크지 않았으니까 뭐 탄소, 산소 정도까지 만들고 죽는 거고, 반면에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서는 적색 거성처럼 탄소, 산소 과정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인 막 그 다음 핵융합을 쭉 가다가 철,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고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폭발을 하게 되고, 그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우라늄과 뭐 AU, 뭐 금 같은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면 어떤 애들은 중성자 별이 되고요. 아니면 질량이 애초에 너무 큰 별이었다 싶은 애들은 블랙홀,
이유입니다.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력이 이제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라는 표현을 해요.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이 무한대니까 이 지나가던 빛도 끌어당기게 돼서 우리 눈에는 검정색처럼 보이는 구멍 해서 이제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일생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성운이 생기죠. 성운 맨 마지막에 요 성운은 여기서 얘기하는 요 성운 결국에 또 다른 별의 스타트가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며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주변에 밀려난 잔해들 그 잔해들도 하나의 성운을 이루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 다른 별의 시작 또 다른 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단원을 시작하는 맨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막 98%고 그리고 뭐 지구나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 뭐냐면 이 별이라는 녀석이 생겼다가 살다가 죽고 생겼다가 살다가 죽고를 반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 우주 전체로 흩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되기도 그 다음에 어떤 책상이나 뭐 분필이나 이런 어떠한 물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도 해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그 별의 자식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하나의 별들이 살다가 죽고 다시 별이 생기고 살다가 죽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하나 별의 자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들었겠지만 알죠? 길고 얇게 사는 인생이 있다면 짧고 굵게 사는 인생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짧고 굵게는 요 아래쪽 코스예요. 요 코스가 짧고 굵게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좀 의아하게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 요 밑에는 덩치도 크고 온도도 빡빡 올려서 와 철이라는 녀석도 만들고 초신성 폭발 뻥 이게 짧고 굵게인가요? 맞아요. 위에 있는 코스로 가는 것보다 아래로 가는 게 실제로 별의 인생이 훨씬 짧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 불이라는 걸 우리가 붙이는데 불이 땔감이 너무 많으면 불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는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돼요. 그게 아래 코스입니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핵융합이라는 반응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그만큼 고갈되는 시기도 빨리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위에는 뭐 애초에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뭐 모닥불 같은 정도? 요거는 뭐 산불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쪽 적색거성의 코스를 밟는 코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얇고 길게 사는 느낌이라면 별의 인생에서 아래쪽 적색거성 아니 초거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요 아래쪽 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고 굵게 임팩트 있고 에너지 빵빵 터트리면서 굉장히 짧게 왜 그러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핵융합의 원료가 되는 녀석들을 굉장히 빨리 고갈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그 별의 진화 내용을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태양이라는 녀석이 생기는 과정이 대충 요럴 거고 그렇다면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어떻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 중에서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는지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